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5번째 에필로그입니다. 3편의 전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김보희 개인전,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부터 에드시런까지 이렇게 3가지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의 순환을 자연의 색으로 표현한 김보희 작가의 풍경 연작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대중에게 큰 호응을 받아 국내 생존 작가 개인전 중 최대 관람객이 동원되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김보희 작가는 교수직 정년 은퇴 후 제주도의 작업실로 입주합니다. 그 당시 그려낸 무채색의 바다선 풍경부터 그 이후 다채로운 색깔로 변화된 작가의 다양한 자연의 풍경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초록과 바다가 가득해서 전시를 둘러보는 내내 시원함을 주었는데요.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파도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세월의 힘을 이겨낸 자연 앞에선 포장 없이 날것의 나로 정직하게 마주서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를 보면서 일상을 살며 묻혀온 먼지를 전부 씻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청량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번 전시는 7월 3일까지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맑은 자연 앞에서 세상에서 묻혀온 나의 먼지를 닦아내는 명상 같은 전시입니다. 영국 국립초상화 미술관과 함께 준비한 특별전 시대의 얼굴은 1564년에 탄생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1991년에 출생한 에든 시런까지 76개의 초상화와 석고상,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됩니다. 1부 명성 세상에 펼친 이름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의 초상화가 그들의 명성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려지는지, 2부 권력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서는 초상화가 권력과 권위를 표현해온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3부 사랑과 상실에서는 초상화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4부 혁신, 진화하는 초상화에서는 16세기 나무 페노라부터 21세기의 홀로그램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초상화의 여정을, 5부 정체성과 자아상에서는 여러 유형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시를 보면서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속 문장을 생각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야기란 말하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이야기는 나침반이고 건축이다. 우리는 이야기로 길을 찾고 성전과 감옥을 지어 올린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는 당신이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혹은 그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초상화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정, 눈빛, 이름, 그리고 그의 이야기, 그의 행보는 각각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관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얽히고 연계되며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이야기들 속에 나의 마음을 울리는 인물들과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인물들은 비틀즈, 엘리자베스 테일러, 루이즈 조플링, 캐플 가족, 브론테 자매, 아유바 술레이만 디알로, 비어트릭스 포터, 데이비드 호크니 등이었는데요. 쭉 나열하고 보니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인물들과 따뜻한 가정과 사랑의 이미지가 강하네요. 전시장 가운데 마련된 라운지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전시회를 감상하는 관람객들의 풍경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시는 8월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웅장하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시는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입니다. 맥스 달튼의 일러스트와 드로잉 22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처음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집약한 개인전이라고 합니다. 마이아트 뮤지션 커미션으로 기생충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전시가 열린다는 감사의 의미로 맥스 달튼이 영화를 보고 그려준 작품입니다. 맥스 달튼은 197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20년 동안 영화나 음악 등 대중문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인상적인 작업을 이어왔죠. 웨스 앤더슨 컬렉션이나 웨스 앤더슨 컬렉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연이어 출간되며 한국에서도 그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에 영향을 준 것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카툰이나 핑크팬더, 인스펙터와 같은 50년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빈티지 서적, 오래된 악기, LP 등을 수집하며 아날로그 감성이 그의 작업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제가 레트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의 작업을 보며 느낀 특징은 디테일, 유머, 유쾌함, 따뜻함이었는데요. 그의 작업 과정은 분석, 변주, 조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영화를 보며 분석적으로 시청한 후 영화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옮긴 후 그 속에 군데군데 말풍선을 넣거나 시각적 차이가 있는 장면들을 하나의 그림 속에 조합하여 메시지를 부각시킵니다. 맥스 달튼의 전시에서 영화 속 이미지를 한눈에 본 뒤 그림 속에 빼곡하게 채워진 영화의 요소와 캐릭터들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의 특징으로 느꼈던 키워드가 디테일, 유머, 유쾌함, 그리고 따뜻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따뜻함은 주인공을 부각시키기보다 그림 속 인물들을 각자의 표정과 의상, 이야기로 공평하게 담아내고 풍부하게 모두를 조명하는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기보다 각각의 인물들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표현한 부분에서 그의 성품이 느껴지죠. 제가 못 본 영화를 작업한 맥스 달튼의 그림에서 저는 주인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요소에 드러나는 작가의 성향과 특유의 위트가 제가 지향하는 부분과 잘 맞아서 특히 좋았습니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됩니다. 1부 우주적 상상력에서는 1902년 제작된 흑백 무성 영화 달세계 여행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가 최초의 SF 영화였다고 해요. 달세계 여행부터 스타워즈, 그래비티, 닥터우, 릭 앤 모티 등을 오마주한 맥스 달튼의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197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반세기의 영화사에서 손꼽는 명작들을 재구성한 일러스트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영화가 일어나는 배경 속 미니어처처럼 구성된 인물들을 볼 수 있어요. 3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리고 노스텔지어에서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가 가진 현실과 환상 사이에 공존하는 미묘함을 맥스 달튼의 작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4부 맥스의 고유한 세계에서는 맥스 달튼과 피터 에커먼이 함께 고딘 출판사에서 출판한 외톨이 타자기, 외톨이 공중전화기 등 총 4권의 동화 일러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액자로 해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서 동화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의 작업실 시리즈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전시를 위해 최초로 선보인 연작이라고 합니다. 피카소, 모네, 프리다 칼로, 플록 등 현대 예술거장 8명의 작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는 그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며 항상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듣는 음악이 곧 작품에 표현되고 반영된다고 생각하죠. 비틀즈, 밥 딜런, 찰리 파커와 같은 80년대, 90년대 활동했던 록밴드와 재즈 뮤지션 등 그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에 헌정하며 그린 LP 커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LP를 팔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우철 돈슨트의 해설이었는데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맥스 달튼의 서사를 너무나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해서 전시회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분이 스토리텔링이 워낙 탁월하셔서
내가 유튜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내가 사랑한 화가들이란 책을 구매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도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맥스 달튼의 이 치열한 분석과 빛나는 위트, 창의적인 스토리텔러 감각을 엿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올해 본 전시회 중 가장 유쾌하고 위트 있었던 전시회였습니다. 맥스 달튼의 전시도 7월 11일까지 전시가 되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올해 만난 가장 위트 있고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전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보희 작가의 전시는 7월 3일까지, 맥스 달튼의 전시는 7월 11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시대의 얼굴 전시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니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시회 리뷰 3편을 준비해 보았고요.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6번째 에필로그를 가지고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